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32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맞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딱 정확한 날에 업로드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입니다. 네, 안 되는 사람의 이유를 알겠죠? 네. 대체적으로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항상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 이게 기분 날 때마다 하는 이런 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잘 될 생각이 없는 거지. 참 모질합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모자라. 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늘이 도와서. 네. 저는 진심으로 뭐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기보단 하늘의 축복으로 산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갖고 삽니다. 객관적인 걸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제가 가진 역량은 정말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히 부지런하다거나 머리가 정말 똑똑하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가진 그런 어떤 배경과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를 좀 과대평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과대평가 받을 만한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맨날 개무시해요. 아무튼 간에, 네, 132회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커피를 또 하나 먹고 있는데, 사실 오늘 커피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벌써 일주일 됐죠? 제가 17일 날 업로드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녹음을 한 것이 16일이나 15일쯤 녹음을 했을 테니까 거진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맞추려고는 하는데, 뭐 사실 이 녹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기분이나 이 컨디션을 좀 타요. 여러분들이 뭐 개소리 한다 막 또 이러실 수 있는데, 또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입도 안 풀리고 그럴 때 녹음하면 자꾸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녹음하고 싶을 때 좀 녹음하는 편인데, 되도록이면 이제 주중이나 이제 주말에는 꼭 업로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는 거는 우리 맥스웰 하우스의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브렉, 또 원래 오랜만에 또 갖고 와봤고요. 얘를 사실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고 지금 마시려고 합니다. 커피 비교군이 필요해서 갖고 와봤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준비해줬던 빙그레 아카페라라고 하는 페트병 타입의 커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페트병으로만 나오고 있고, 보통 웬만한 마트에 가면 이제 프로모션으로 항상 깔려 있어요. 뭐 990원, 뭐 1,000원이 안 되는 돈에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용기는 좀 작습니다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리뷰한 사례도 있고, 아마 에피소드 검색하면 아카페라가 아마 나올 텐데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요? 나오나? 아카페라 있네요. 있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올렸네요. 하나는 그냥 기본 라떼랑 아메리카노랑 빙그레에서 아카페라 스페셜티로 나왔었던, 아마 그때 탄자니아랑 에티오피아로 기억이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커피 드셔봤던 내용도 이제 소개해 주셨었는데, 누구셨지?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 이게 한 2년 전쯤인가? 1년 전인가 2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빙그레 커피 드셔보셨던 게, 지금 뒤져보고 있는데,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바이러스님이었나, 와이호님이었나.
하여튼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도 달아주고 해서 저도 그때 먹어보고 리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게시판을 또 찾아보기가 어렵네. 아무튼 이제 그 커피 회사에서 디카페인 커피 출시한 게 있습니다. 디카페인. 근데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되진 않고 이 페트병 타입으로 이제 박스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걸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구해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이런 커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에 이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이 좀 열성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여러모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한 커피도 이제 좀 먹어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이 아카페라 커피에서 이제 디카페인도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유통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시중의 유통은 이게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안 팔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이제 다 나오고요. 근데 보통 이게 박스 타입이라 뭐 10,000원, 20,000원씩 해서 사실 좀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심플리가 이제 아카페라 심플리 시리즈가 이제 페트병 타입인데 일단 되게 이게 라벨이 없는 페트병이라 되게 좀 느낌이 묘해요. 꼭 무슨 텀블러 모양 같기도 한데 이게 그냥 아메리카노가 있고 이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이제 사오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해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 커피를 가지고 와서 같이 마셔보자. 그래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같이 먹어봤는데 참고로 이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재료명을 보시면 스페인산과 베트남산이 섞였어. 그러니까 블렌드 커피입니다. 단종 커피가 아니라 이제 스페인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커피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먹는 거지. 사실 스페인에서 커피가 생산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생산될 수도 있겠지. 하기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릉,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저기 순창? 네, 우리 순창 고추장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 그 뭐야 전북 순창군에서도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제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요 빙그레에서 출시된 요 커피를 한번 같이 마셔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한번 학원에서 같이 시음을 했던 거고요. 이제 시음을 해보고 남은 커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또 이렇게 소중한 커피를 사다 주셨는데 먹다가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같이 먹어볼게요. 이 디카페인 심플리는 맛이 되게 깔끔합니다. 마치 콜드브루 느낌이 나고요. 반면에 이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이거 아라비카 100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맥스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맥심 맥스웰은 이제 동서식품이 이제 라이센스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 회사입니다. 뭐 예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진짜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개강을 하는 반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녹음을 못 하는 이유가 수업이 매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제 입장에선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데 또 너무 또 이제 수업이 계속 있으니까 뭔가 이제 카페를 다닌다거나 뭐 중간중간에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약간 좀 몰빵돼 있으면 좋겠어. 수업도 좀 많이 있고. 그래야 이제 좀 중간중간에 쉬면서 저도 자기 개발이나 뭐 자기 충전을 하는데 이 매일매일 수업이 있으니까 뭔가 뭘 할 수가 없어. 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아, 저 자식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제가 좀 수준이 이래요. 네. 먹고 살만하면 또 이제 이질하고 있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좀 모자른 애 이제 대표적인 특징인데 제가 이제 요 개인적으로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콜롬비아산 원두 단종말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캔이 보통 이게 이제 묶음 단위로 사니까 거진 400원? 400원 정도 되나?
네, 한 400원 정도에서 500원 정도대로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게, 6개인가? 6개들인지, 12개들인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좀, 여러 개의 캔을 담아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 워낙 싸니까. 근데 이게 싸더라도, 이 캔 타입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아이스로 마셔보면, 괜찮아요. 물론 특유의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가공 커피의 어떤 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쓴 커피들 저렴한 커피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뒷맛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커피의 느낌이 잘 전달되니까 여름철에는 이런 거를 얼음잔에 넣고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한 잔 시원하게 마시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싸구려라고 안 먹고 뭐 비싼 것만 먹고 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비싼 거를 덜 먹는 편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제 내 돈 주고 먹을래니까 사실 조금 이제 좀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 비용도 지출도 상당해지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적정한 가격대나 이제 저렴한 커피를 더 많이 먹게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일할 때는 워낙 좋은 커피를 항상 먹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싼 커피를 사실 돈 주고 사 먹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찌질해요. 네, 찌질합니다. 아무튼 이 빙그레 아카페라 디카페인을 지금 마셔보고 있는데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제 콜드브루스러운 느낌도 사실 있고 좀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카페인 제품에 대해서 사실 좀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저 역시도 뭐 보통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제 모모스 커피 이제 디카페인 마셔본 후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려볼 건데 요즘 디카페인 드립백 같은 걸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많이 먹어봤다기 하긴 그러고 한 2가지 정도 먹었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세이코 코리아의 이제 디카페인 커피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약간 컨셉은 한 주간 동안 먹었던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디카페인 드립백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오늘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요 빙그레 아카펠라 디카페인도 가성비가 괜찮다. 왜냐면 이게 400ml가 지금 20개 들어있거든요.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검색해보고 있는데 400ml 20개가 지금 2490원이에요. 그럼 20개를 나누면 1000원 걸 정도 되는 거죠. 그쵸? 뭐 보통 무료 배송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페트병 하나에 이제 1000원 정도 꼴인데 사실 페트병 하나에 1000원이면 뭐 너무 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수시로 이제 먹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페트병 RTD 커피 타입으로 있으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게 좀 대용량이라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면 디카페인 커피류들이 사실 뭔가 2% 부족하다거나 좀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는데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무난하다. 네, 진짜 무난하다.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봐야겠죠? 네, 오늘도 역시나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별로야. 그럼 넌 도대체 언제 컨디션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없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잘 없어. 네, 왜 그럴까? 네,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서 그러나? 자, 톨스트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마셔봤던 커피에 대한 소개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내용들도 또 설령 경험을 했던 거라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보면은 지금 XXX 카페, 네, 지금 이거는 그거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그거. 네, 뭐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지. 지금 이 순간 카페. 네, 지금 약간 이 카페가 좀 성지가 됐어요. 제주도의 성지 카페가 됐는데 얘네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약간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 자기네들이. 왜냐면 보통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이슈가 되면 사실 좀 자제한다든가 어떤 좀 변화를 줄 텐데 이 카페는 초질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항상 매번 반복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카페인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카페 악명이 높은 줄 모르고 작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다행히 물음표 저는 그 카페에서의 나쁜 기억은 없었네요. 크크크. 나쁜 기억이 없으면 좋죠. 네, 이왕 다녀오신 거 기쁘게 다녀오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이런 지뢰밭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 카페를 다니면서, 어떤 이런 불편했던 에피소드가 크게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만 조심을 하거나 좀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게 좀 이렇게 공론화되기는 어려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네가 지금 이러느냐?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이씨,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쳤나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이 카페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카페 처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은 그냥 내려놓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이제 회차 문제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싸우기보단 그래? 그럼 뭐 내고 가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이제 깐깐하신 분들이나 좀 자기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싸우게 되거나 감정이 싸우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서로 예민하신 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일들을 은연중에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네, 왜냐면 그 일일이 싸우는 게 이렇게 기분 좋게 여행 와갖고 싸우다 보면 사실 그날 기분 다 망치거든요. 또 저는 되도록이면 좀 약간 져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병신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 카페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서로가 예민해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네가 이 입장이 되면 또 달라질 거야. 물론 그렇겠죠. 내로남불이라고. 참 인간이 좀 간사해요. 그래서 자, 필즈 커피는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시그니처 메뉴인 아이스 민트 모히또가 독특해서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우리 터스님께서는 좀 미국파이신가 보군요. 저는 사실 미국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 제 사촌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살아서 사실 미국을 오히려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캐나다나 유럽 쪽을 좀 더 많이 갔었던 편이고요. 미국 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네, 진짜 오리지널하게 내가 직접 가서 뭐 체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촌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다든가, 뭐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뭐 잠깐 경유지로 거쳐 지나가거나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을 뿐, 실제로 미국 문화를 몸소 많은 시간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사실 없어서 미국에서 직접 커피를 먹고 왔던 얘기를 들으면 좀 약간 흥분이 됩니다, 제가.
근데 좀 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면 참 좋은데, 사실 하기엔 뭐 이런 거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또 직접 입을 통해서 듣는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커피에서 깻잎 향이 난다고 엄청 신기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땐 커피에 관심이 딱히 없던 때라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 다시 한번 맛보면 어떤 맛인지 느껴보고 싶네요. 오, 그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그 음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좀 알고, 좀 더 미리 사전적으로 알고서 접근하게 되면 좀 더 느끼는 것들이 좀 넓어집니다. 사실 폭넓어지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가서 먹을 때 먹은 거랑, 이 집이 좀 그래도 유명세가 있구나, 요런 게 좀 장점이구나, 요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고서 먹으면 조금 더 이제 먹고 느끼는 것들이 좀 넓게, 좀 폭넓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터스님이 좀 부러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블루보틀은 꼭 가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지만, 시그니처 메뉴는 밍밍한 물탄 라떼 같아서 별로였고, 오히려 필즈 커피 가서 아이스 민트 모히또랑 일반 커피 메뉴가 만족스러워 한국에 블루보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필즈가 들어왔으면 하는, 혼자 아쉬워했네요. 히히. 오, 그러셨군요. 이번 방송은 뭔가 지난 여행의 추억을 꺼내볼 수 있게 해준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에 가게 돼서 살짝 카페 몇 군데도 들려볼 생각인데, 카페 투어가 만족스러우면 리플 적어 보겠습니다. 히히.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남의 이러니까 좀 너무, 어감이 그렇다. 다른 분들의 커피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가끔 제 마음속에 이제 교만함이나, 누군가의 커피를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카페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사실 조금, 설마 막 이제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먹어보지 않은 커피에 대한 관심은 무척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커피 에피소드, 뭐 커피 먹었던 사례를 제가 많이 듣는 편이고,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래는 이제 커피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살아있는 교육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커피를 먹었던 사례를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접 가서 본토 블루보틀을 드셨다고 하니 이것도 사실 조금 부럽긴 합니다만, 시그니처 컵 메뉴를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치커리를 얘기했던,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뉴올리언즈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뉴올리언즈를 이제 저희 바리스타 스태프들이 이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다뤘을 때 먹었었는데, 너무 좀 별로였어요. 네, 가격 대비 또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너무 밍밍한 이런 커피를 이렇게 비싼 돈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기대는 충족이 안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날씨들이 좋아서 놀기 딱 좋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서울 나들이 종종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주도나 뭐 부산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시국에 놀러 간다고 삐딱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사람이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네,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뭐 놀러 간다 이래서 또 막 또 서로 마녀 사냥을 하세요. 네, 뭐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맨날 이렇게 갇혀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네, 최대한 방역 중수 잘 하시면서, 네, 바깥 바람도 좀 쐬시면 어떨까. 요즘 그나마 또 비도 종종 오고
또 미세먼지도 맑은 편이라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죠, 요새. 딱 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뭘 해볼 거느냐. 댓글 소개가 끝났으니까 커피 관련 기사 및 뭐 그냥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 몇 가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수입 맥주나 이제 수입 라이센스를 갖고 온 맥주들을 좀 마셔보는 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요즘에 워낙에 다양한 맥주들이 나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맥주들이 또 어떤 건지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술을 입에 절대 안 댔어요, 진짜. 근데 요 근래에는 요 맥주를 그래도 이제 조금씩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마시는 양은 얼마 안 돼요. 한 150ml 먹나? 어제는 제가 이제 호가든을 먹었습니다. 호가든. 뭐 우리가 이제 벨기에 맥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저도 처음에 저 벨기에산 맥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그 제품 원재료명 표기를 보면 수입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오비 맥주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빌려와 갖고 제조하는 이제 국산 맥주입니다. 물론 이제 뭐 레시피나 재료 같은 거를 이제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속임수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뭐 맥심이나 맥스웰 하우스 커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상표를 빌려 갖고 와서 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국내에서 이제 제조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이 수입 맥주들이 이제 뭐 독일, 뭐 벨기에 이런 수입 맥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입 맥주들도 있잖아요. 먹어보면서 맥주도 좀 다채롭다라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많은 양을 마시질 못해요. 진짜 150ml 정도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변기에다 버립니다.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러죠.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돈 주고 사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욕하는데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좀 작은 거로 이제 좀 프로모션 같은 걸 해주면 참 좋은데 또 큰 것만 프로모션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사이즈를 사놓고 이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 요새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요새 신선하고요. 이 호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향들이 좀 있어서 이 제가 보타닉이었나? 어제 먹은 게 진짜 막 그 꽃밭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 또 맥주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좀 탄산이 세다거나 좀 알코올이 막 금방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좀 없어서 확실히 좀 술을 잘 못 먹는 분들도 한 번쯤 마셔볼 수 있는 좀 이런 캐주얼한 맥주들이 생겨서 제 입맛에는 괜찮다.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는 술이 아니라고 좀 무시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술알못들은 이런 걸 먹는 게 참 재미있다 요즘에. 네, 그런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면서 첫 번째 기사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카페 1만 개 늘었다라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작년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기사가 한번 떴는데 통신 판매업이 10만 개 늘었고 카페가 1만 개 늘었다라는 기사를 갖고 와봤어요. 참고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이 기사를 한번 소개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겸사 좀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 카페 시장이 5조 4천억,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3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커피 전문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RTD 시장이나 온라인 시장이 또 이제 또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세계 3위권에 들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커피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어느 한쪽의 음료 시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커피에 지나치게 좀 많이 치우쳐 있죠. 물론 이제 커피 쪽을 보더라도 순수 커피보단 뭐 과일 주스, 음료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긴 합니다만 뭐 버블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양한 음료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커피는 다 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래도 이제 이름 있는 블루보틀 또 이제 국내 테일러 커피, 카멜 커피, 미켈레 커피 이런 지역별로 명성을 얻은 브랜드 이런 커피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랜드 네임 밸류에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현혹되는 경향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저는 네임 밸류의 가치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네임을 하나 만들어내기까지는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한번 어떤 브랜드나 기업을 한번 키워보세요. 뭐 그럴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누구의 명성을 얻든 안 얻든 간에 아무튼 간에 저는 브랜드 네임 밸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과대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 블루보틀이 정말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보틀의 커피를 인정하는데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런 네임밸류로 인해서 과대 포장이 되거나 조금 기대 이상을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커피를 사 먹는 것들이 참 많죠. 뭐 카멜 커피나 테일러 커피, 미켈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 값이 비싸요. 한 잔에 5,000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야, 원두가 좋으니까 비싸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기준엔 비싸. 내 기준엔 비싸고요. 사실 커피가 맛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안 먹어봤는데 가서 먹어봐야겠죠. 네, 먹어봐야겠지만 뭐든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머리가 자꾸 이제 쥐가 나네. 네.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에 매몰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맹신한다거나 이 커피가 정말 제일이야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커피를 잘하는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숨은 고수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름 있는 커피를 먹어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꼭 드셔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꼭 이런 커피만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네, 주변에도 맛있는 커피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삼거리 다방 커피를 먹어본 후기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최근에 인텔리젠시아 커피도 먹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세에 매몰돼서 그런 것들을 맹신하거나 그런 커피에 대해서 좀 약간 과대 포장하는 경향들이 실제로 많이 생기는데 조금은 시각을 좀 눈을 띄우셔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물론 5,000원 커피는 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커피들은 비싸잖아. 당연히 맛있어야지. 근데 오히려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재료로 쓰면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제시해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4,000원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5,000원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임대료가 비싸요 뭐해도 솔직히 용인이 쉽게 안 됩니다. 왜냐면 생두의 시세라든가 가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아무리 열심히 가공하고 뭐 자기만의 기술력이 있다고 한들 그거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바라본다. 네, 제가 좀 벨이 꼬인 겁니다. 네, 아무튼 본질로 다시 넘어가서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 술집 모텔 목욕탕 여행사 줄 폐업했다라는 내용을 올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패스트푸드점, 공부방, 교습소, 약간 비대면 경제 확대로 통신 판매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런 걸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특수라고 누리기엔 그렇지만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편의점인 것 같아요. 네,
편의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고, 그거를 반증하는 사례가 2021년도 2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게 통신 판매업이고요. 그 다음이 커피 매장입니다.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이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보더라도 왠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오죠. 네.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직업훈련 학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걸 보더라도 사실 제가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직업 전문 학교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학원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원들. 그러니까 사실 학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실직자들이 이제 실직에 대한 어떤 보상과 그리고 이제 특혜라고 하긴 그렇고, 도움을 받고자 이런 정부의 세금 혜택인 이런 기술직이나 직업훈련 학원을 이제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업체 수가 늘어났다고 여기에 이제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에 이제 기재된 내용이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호프집이나 간이주점, 노래방들은 이제 많이 업체 수가 이제 줄어든 거죠. 여기 보이기로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54, 여행사는 마이너스 833. 그러니까 833개의 업체가 없어진 거죠. 네. 목욕탕은 202곳, 네, 여관 모텔은 뭐 702곳,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년 대비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증감률을 보면 노래방은 마이너스 5%, 여행사는 마이너스 5%, 이제 호프 전문점, 이제 술집들은 거진 10에서 15% 정도 이제 삭감이 이제 떨어졌고, 반면에 커피 전문점이 이제 15.5%, 통신 판매업이 34.8%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전문점이 왜 많이 늘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국내 소비자들이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이 먹는다라는 건 피부로 느끼죠. 네, 특히 이제 메가커피처럼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소형 점포 및 플러스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커피를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게 데이터적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너무 늘어나서 커피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반길 만한 일인데 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너무 저렴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괜찮은 가격대는 뭐 2,000원, 3,000원대에도 질 좋은 커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새 고망고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망고는 요 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체인 계열 카페죠, 카페. 네. 보면은 지금 이게 연남동 쪽에 맞나? 연남점 하나 있고 저기 건국대인가? 네. 네, 건대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지방에 하나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지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망고를 좋아합니다. 망고 덕후인데 생망고, 냉동망고 가릴 거 없이 다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망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렇게 다 사서 먹어보는 편이고요. 뭐 노브랜드, 뭐 일반 동네 마트 거까지 대충 다 사서 먹어봐요. 근데 참고로 이 망고도 어디에서 수입하고 유통하는지에 따라 좀 맛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어도 퀄리티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고망고가 이제 망고를 주력으로 합니다. 옛날에 그 망고식스라고 있었죠. 우리 카페벤에 이제 강훈 대표가 이끌던
참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찹찹해지네요. 아무튼 예전에 제가 망고6를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자주 가진 않았는데 그 망고6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고망고가 좀 눈여겨볼 거는 일단 가격대가 착해요. 네, 퀄리티를 지금 제가 직접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망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요 망고 디저트 메뉴들이 대체적으로 양도 푸짐하면서 퀄리티가 꽤 괜찮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커피 시장에 좀 차별성을 두고 있죠. 왜냐면 특정 망고라고 하는 주력 메뉴를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개성이 좀 살아납니다. 왜냐면 좀 커피 시장에 있어서 다들 뭐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좀 비슷비슷한 커피 메뉴가 많았던 반면에, 지금 이 브랜드는 약간 좀 디저트, 보면 코코넛 콘카페라든가 코코넛 아포가토, 패션 프루츠 에이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서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이제 빅 사이즈이면서 망고랑 아이스크림이 조화롭게 지금 느껴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망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고망고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한테 좀 소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연남점을 가겠죠. 제일 가까운 데가 이 동네니까.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카페 업계에서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으로 과일을 이제 매입할 수가 있겠죠. 자기네들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래서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나 봐요. 이 망고 제품들을.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지,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또 맛은 어떤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냉동 망고를 집에서 이제 뭐 우유랑 갈아 먹기도 하고, 냉동 망고를 요거트랑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 망고6를 회상하면서 이제 많이 먹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또 하나의 이제 기사로 배달이 늘고 소자본은 매력적 젊은 사장님들 카페 창업 몰렸다라는 기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커피 전문점 1년 새 9,753개가 늘어나면서 2030 점주 비율이 43%로 증가하고, 키오스크 주문 등 창업 비용도 절감한다. 호프집 노래방은 줄폐업 양극화, 뭐 이런 내용이네요. 아까랑 기사 내용이 좀 겹치는데,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년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카페를 가보시면 젊은 사장님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이고. 뭐 사실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도 요즘엔 없지만, 그만큼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실제로 창업을 도전하시는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들의 또 특징이, 또 키오스크나 이제 스마트폰 주문, 또 이제 보시면 포스기도 없고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의 이제 젊은 감각, 그리고 이제 좀 효율성인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이렇게 눈에 좀 많이 띄는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이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컨셉의 카페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 면에 있어서 반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너무 과해서 또 어떤 경쟁으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물론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면도 사실 좀 걱정이 되거나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한쪽 분야로만 팽창되는 것들이 꼭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상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커피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참 많으면 좀 분산될 텐데, 왜 꼭 커피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통신 판매업도 많이 그렇고요.
뭐 기술 직업 및 뭐 직업 훈련 학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좀 약간 안타깝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쪽 분야 쪽으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너나 할 거 없이 다 커피를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커피 하는 애들 때문에 너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 덕택에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분산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에는 또 다른 기사로 이제 순창산 커피 올해 첫 수확 눈길이라는 기사를 꼽아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올해 첫 커피 수확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사를 발매내면서 현재 과학영농실 증포에서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아라비카 종인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이 섞였 각각 200주와 130주가 재배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탈 마운틴은 이제 쿠바 커피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요 만델리는 만델리? 만델링 아니고 아무래도 만델링인 것 같은데. 네, 인도네시아 만델링, 만델리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두 아라비카 품종을 이제 지금 전북 순창에서 재배를 하고 있나 봐요. 진짜 그 인도네시아 만델링과 이 전북 순창군에서 재배하는 만델링이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궁금해지네. 이게 발효커피 리던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써있네요.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와, 제품이 많아. 리던 커피. 그럼 이게 순창 발효커피야? 오, 커피 종류가 많은데? 오, 대박이다. 역시 사람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네. 참고로 저는 순창에서 이런 커피 재배하는지 몰랐어요. 네, 지금 알았고요. 또 이게 상품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쇼핑몰 같은 데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리던 고소한 순창 발효 드립커피 다섯 티백 1,500원. 비싸다.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싼데? 리던 고소한 순창 발효 커피 드립백 10티백 2만원. 와우. 콜드브루 커피 원액 350ml 14,000원. 와우. 근데 먹어보고 싶네요. 와. 참 신기하네. 일단 이 발효 커피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지금 뭐 이런 쇼핑몰에 소개가 돼 있는데 보시면 균주를 접종을 해서 유산균과 고초균을 접종시킨다. 24시간 내로 발효시키고 물에 세척 후 24시간 건조한다. 로스팅하여 발효커피 원두를 완성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 먹어봐야겠는데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팔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팔잖아요. 할인을 해서. 근데 이런 걸 좀 프로모션을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사 먹지. 어떤 맛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다짜고짜 뭐 2,000원, 3,000원씩 팔면 사람들이 먹겠어요? 아무튼 좀 생소한 기사였습니다. 순창군에서 이 발효커피 리던을 유통망을 확대했다. 기사가 2019년도 201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니네. 2017년도. 꽤 오래전부터 이 기사가 나왔었군요. 제가 이런 거를 너무 간과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이걸 상품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드셔보시고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국내산 커피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 있었구나. 있다. 있다. 네. 좀 이따 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얘기해볼게요. 제가 국내산 커피를 딱 한 번 먹었습니다. 딱 한 번. 뭐, 강릉 제주산은 아니고, 딱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그 학원에 이제 교육생들이 어머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제 관심도나 이제 열의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업의 클래스의 어떤 재미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수업의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이제 클래스를 맡은 반들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열성이 넘치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커피 괜찮다 한번 다녀오시라 그러면 바로바로 다녀오시고 뭐 드립백도 사오고 커피도 갖고 와서 같이 시음을 해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커피를 직접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로스팅을 해 갖고 와서 드립백에 담아 갖고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드립백에 분쇄를 해서 담아 갖고 온 거를 저랑 같이 학원생들이랑 먹어보자고 해서 갖고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직접 커피를 재배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나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자랍니다. 또 이게 1, 2년 키운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한 4년, 5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도 자기가 5년 정도 키웠다고 하고 한 4년 차 됐을 때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하나 수확을 해서 집에서 직접 과육을 하나하나 까가지고 직접 수막 로스팅을 해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참고로 저는 커피나무 면목을 하나 받았다가 죽어갖고 버렸어요. 물론 제 주변에 실제로 커피나무를 키워서 커피로 담금주를 만드신 분은 제가 봤는데 그 커피 담금주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직접 커피를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셨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로 그 커피 씨앗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키운 씨앗인데 선생님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는 내추럴이나 워시드처럼 가공 방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 생과육을 그냥 까서 그 어떻게 보면 씨앗 자체로 그냥 직접 갖고 오신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솔직히 맛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뭐 발효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씨앗을 까서 그 씨앗을 이제 불에 볶아 가지고 분쇄해 갖고 오셨다 보니까 실제 맛은 어떻냐면 인삼을 끓인 물 맛이었어요. 네,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집에서 달여 드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인삼물 드시죠? 안 먹어요? 인삼을 그냥 생 인삼으로도 먹지만 인삼을 이제 물에 끓여 가지고 인삼물도 먹고 인삼도 씹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운다고 인삼물도 끓여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인삼물을 많이 끓여 먹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끓여 먹었었죠. 진짜 인삼 느낌이 많이 나고 인삼 향도 납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이 먹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커피 느낌은 아니었지만 좀 이런 직접 키운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걸로 가공한 커피의 맛이 인삼차 느낌에 났다는 것이 정말 새로웠었고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모른다는 걸 알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학원생들, 교육생들을 통해서 제가 한 수 배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나무를 키워서 커피를 먹어본 에피소드도 갖게 되고 그 실제 커피 씨앗을 받은 걸로 이걸 가지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커피 나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는 그 자기가 아파트 13층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듣자면 온도를 20에서 25도로 유지했고 그리고 뭐 햇빛이 잘 드는 약간 반양지. 실제로 이 커피 나무를 키울 때는 이 화렵수, 잎들이 넓은, 그러니까 화렵수가 잎이 넓다는 뜻이잖아요. 잎이 넓고 키가 큰 나무의 곁에 같이 커피 나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이제 분무를 하면서 물을 주고 습도가 낮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도 주면서 그러니까 분토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갈이도 해주면서 비료도 주고 또 토양도 많이
놓고, 왜냐면 이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한 5년 가까이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직접 이렇게 키워가면서, 네, 나도 못하는 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안 대단하나? 이분 얘기로는 커피콩을 수확을 해서 이제 커피콩을 물에 불린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물에 불려 주신 다음에 씨앗을 이틀 정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작은 화분에 심어서 너무 깊이 심지 말고 이렇게 좀 얕게 심어서 이제 발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발화가 되면 이제 조금씩 초록색 새싹처럼 이렇게 커요. 아마 이게 블로그 같은 거에도 보면 이 발화시키는 것들이 나와요. 저도 이제 이걸 해보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근데 집이 워낙 이제 좀 그늘져서 제가 사는 집이 좀 씨앗을 받아놓은 걸 꼭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직접. 그래서 보통 한 4년 정도를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 2년 만에 수확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 4년 정도를 키워봐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한 걸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꼭 키워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접 키운 커피를 가지고 로스팅도 해보면 어떨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 기사거리들을 좀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 봤고요. 또 있나? 커피 기사거리 없는 것 같은데? 기사가 또 있군요. 커피 프랜차이즈 1호 상장 추진, 투썸플레이스 몸집 키우기 시작되나, IPO는 내년 상반기 목표 시장 몸값 5천억 원으로 추정, 상장 전 가치 높인다, 실적 줄곡 개선, 비우호적인 업황은 변수. 지금 IPO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이제 이디야랑 투썸플레이스죠. 뭐 아시겠지만 투썸플레이스는 지분이 다 이제 사모펀드에 다 매각이 됐고요. 지금 이제 몇몇 이 커피 업계 기업 브랜드들이 이제 상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죠. 네. 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상장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 기사가 또 눈에 띕니다. 3년 반째 멈춰선 이디야 커피 성장. 올해는 가능할까? 수익성은 30% 악화.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집은 커지고 매출은 늘어났지만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이디야 같은 브랜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커피 브랜드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조금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라 사실 마진율이 높지가 않죠. 왜냐면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들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뭐 4,000원, 5,000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매출 대비 실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에서야 좀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는 조금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매출이 많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매출이 커가는 거에 대한 대비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별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각도로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몸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느껴져요. 전에도 기사로 소개했었던 뭐 믹스커피 수출이라든가 뭐 드립백, 그 다음에 캡슐 커피에 대한 이게 홈카페 시장을 노리는 어떤 계획성, 기타 등등의 뭐 카페에서 이제 피자까지 팔면서 다양한 이제 브런치, 식사까지도 이제 넘보려고 하는 어떤 다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디야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디야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디야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합리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 너무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적절한 가격을 주면서 만족스러운 상품을 주는 거에 이제 목표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자체가. 다른 브랜드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세웠다라면 이디야는 약간 합리성이 자기들만의 이제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만의 어떤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디야만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 쪽으로 발을 넓히다 보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럼 뭐 딱히 해법이 있느냐? 저는 이디야 하면 떠오르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디야 하면 저는 떠오르는 거는 남색밖에 없어요. 남색. 저도 이디야에 5년 정도 있었었지만 이디야 하면 떠오르는 건 남색입니다. 물론 뭐 할리스 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빨간색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할리스나 이디야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리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떤 토종 브랜드의 입지 그리고 스타벅스를 어떤 대항마로서 어떤 그 정체성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1호 브랜드 같은 물론 이제 뭐 1호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래 자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토종 브랜드의 어떤 대표성을 좀 갖고 있는 반면에 이디야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커피 맛이 저는 꽤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을 하는 브랜드이고 이런 브랜드가 더 잘 돼야 또 경쟁 업체들도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이디야만의 어떤 확실한 색깔과 무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디야란 말 뜻이 에티오피아 말로 대륙의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디야는 전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내 생각이죠. 뭐 맞지도 않겠지만 자기네 이름의 슬로건 자체가 대륙의 황제, 에티오피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만을 좀 약간 특색화하는 전문성 있는 브랜드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사실 커피 전문점은 너무 많은데 사실 다 잘하려고 해요. 커피 전문점들이. 예를 들어 블루보틀 하면 우리는 이제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로고랑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사실 이디야 그러면 뭔가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디야라고 하는 어감 자체 브랜드 네임처럼 이디야는 왠지 에티오피아 전문 커피 뭐 이런 브랜드를 컨셉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집을 가면 제대로 된 에티오피아를 만날 수 있어.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커피를 이 집에서 느낄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브랜드의 네임과 아까 고망고처럼 고망고 이 집은 약간 망고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디야 그러면, 약간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전문성 있게 느낄 수 있는 그곳? 뭐 약간 이런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이 있다라면, 브랜드의 가치도 높이고, 또 이 집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디야를 가면, 제대로 된 에티오피아의 품질이 높고 퀄리티 있는 커피를 만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뭐 스페셜티 커피도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에스프레소 블렌드용도 팔지만 물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제 에티오피아의 향미가 느껴지는 에스프레소 블렌드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로 내리는 콜드브루 에티오피아로 만든 핸드드립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한다면 조금 더 자기네 브랜드의 이름에 걸맞는 에티오피아 커피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건 뭐 네 생각이지. 그쵸? 제 생각이죠. 나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 치는 거죠. 그냥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뭐 인스턴트 커피 이런 거를 할 때 믹스 커피를 내세우기보단 차라리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더 맛있게 연출할 수 있는 스틱커피를 개발한다든가 좀 뭔가 색깔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가? 그냥 저는 그랬으면 이 브랜드가 가치도 더 올라가고
또 뭔가 사람들의 각인 속에 이디야, 이 집은 에티오피아를 전문으로 먹을 수 있는 왠지 그런 카페야. 뭐 이런 인식 얼마나 멋져.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내 생각이었어. 내 생각. 이렇게 해서 기사거리들을 한 주간 있었던 기사거리를 대충 다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커피를 먹어봤던 에피소드들을 제가 좀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삼거리 다방 에스프레소 블렌드 드립커피를 먹어본 에피소드를 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삼거리 다방을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원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집 원두를. 그러니까 홀빈 상태로 갖고 와서 저랑 같이 커피를 마셔보셨는데, 참고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뭐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이제 커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표방하고, 또 저한테 원두도 갖고 와서 이제 소개도 시켜주셨어요. 참고로 이 집의 에스프레소 블렌드용 원두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드립커피로 마셔봤습니다. 하리오로 이제 마셔봤고요. 하리오 V60으로 내려서 마셔봤는데, 원두에 대한 정보를 여쭤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걸 캐치해 오셨더라고요. 브라질, 그리고 에티오피아, 케냐, 이렇게 세 가지 원두를 섞어서 마시는 커피였는데, 참고로 로스팅한 지 이틀 정도 돼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게싱이 살짝 된 원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신선한 커피였죠? 네, 신선한 커피였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었는데, 일단 핸드드립으로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보통 먹으면, 뭐 비교적 원두가 괜찮은 경우는 확실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로도 맛있고 드립으로 먹어도 맛있는 게 기본적으로 블렌드가 잘 된 커피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커피를 제가 하리오 V60으로 대략 25g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5g 정도를 10배수, 그러니까 250ml 정도 추출했습니다. 물론 꼭 10배 수여야 돼, 15배 수여야 돼, 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10배수 정도를 내려서 먹어봤는데, 산미와, 적정한 고소함과 단맛, 그 밸런스, 바디감, 정말 훌륭했고요.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학원생들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로스팅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명확한 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는 맛으로 평가가 됩니다. 뭐 유명하다는 카페 갔는데 막상 먹어보면 사실 뭐 전문가가 내렸는지 뭐 알바생이 내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사실 좀 별로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 기대에 비해서 유명세에 5,000원, 6,000원씩 주고 먹었는데 사실 만족도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네가 공짜로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공짜로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커피를 참고 3,500원입니다. 그 카페에서 먹으면 아메리카노가 3,500원 주고 먹었을 때 이런 맛이 난다. 저는 정말 칭찬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상거리 다방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소개를 했더니 실제로 가서 이제 핸드드립이랑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오신 분들이 라떼까지 드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맛있었다 칭찬을 해주셔서 이 집이 정말 그래도 기본을 하는 카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맛 밸런스랑 맛과 풍미는 좋았습니다. 물론 향기가 풀풀 나는 컨셉은 아니었는데 입안에 퍼지는 풍미, 애프터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균형감과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무엇보다도 이제 신선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그 마셔봤던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수업을 들어주시는 우리 교육생들이 정말로 저한테 많은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커피를 사갖고 와서 같이 먹어보는 게 저한테 큰 선물이죠. 어떤 분은 이제 오랑오랑 드립백 세트를 이제 시음하려고 가져오셨어요. 참고로 오랑오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스24 이제 서점이죠. 오랑오랑 드립백에 이제 세 가지 커피를 이제 드립백을 사가지고 오셔서 자기도 이제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선물 받은 커피를 사갖고 오셔서 저와 함께 플러스 이제 교육생들과 함께 커피를 이제 시음했었는데
참고로 이 오랑오랑은 말레이어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 업체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스24 이제 책 배송 업체죠. 여기랑 오랑오랑이라고 하는 카페랑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드립백을 파는 걸. 그래서 이 드립백 자체도 이제 예쁘게 예술 작품처럼 돼 있는데 그 프랑스 화가인 앙리 마티스인가? 근데 이분의 이제 그 그림들이 컨셉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예술 작품 같아서 되게 예쁩니다. 드립백이 하나하나가. 저는 사실 이런 드립백 보면 이렇게 포장에 심혈을 기울인 게 느껴지고 실제로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총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블렌드 고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풀바디에 카카오, 네, 시리얼 느낌이 나요. 커피의 산미와 절제된 대중적인 커피, 고소하고 초콜릿을 머금고 있는 후미가 빼어나다. 그다음에 블렌드 조르바, 캐러멜을 입에 문 듯한 첫 모금과 은은한 단맛과 깔끔하게 떨어지는 애프터로 마무리되는 균형감 있는 좋은 커피. 진행 중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놈의 CD는 부를 땐 안 나오고 녹음할 때 왜 이렇게 잘 나와? 네, 싱글 디카페인 이제 콜롬비아 커피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제 그 앙리마티스의 이제 명화 작품들을 이 드립백에 담았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 드립백을 저도 이제 선물로 받은 거죠. 전 그래서 이제 요 오랑오랑이라고 하는 카페가 어디 있는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오랑오랑이라고 하는 이 커피 클럽,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죠. 여기서 이제 커피에 대한 소개랑 커피를 이제 유통, 도매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카페가 어디가 본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랑오랑을 검색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카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오랑오랑 카페가 여기 용산구 소울로로 나오네요. 어디가 그 카페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아무튼 인터넷으로 이제 유통까지 하고 있는 이 브랜드의 커피를 제가 먹어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뭐 드립백도 예뻤고 작품성 있는 이런 걸 넣어준 것도 센스도 좋았는데 일단 커피 자체의 맛을 좀 보자면 고빈다는 과테말라 50%, 브라질 30%, 콜롬비아 20%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남미 커피를 표방하고 있는 컨셉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밸런스는 좋았고 제 기억 속에 좋았고 맛도 나쁘진 않았는데 좀 뭔가 좀 개성이 좀 살진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했어요. 커피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립백을 먹다 보면 어떤 커피에 개성이 사는 드립백들이 있고 그냥 무난한 컨셉을 잘 지향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고빈다 과테말라 50%, 브라질 30%, 콜롬비아 2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무난한 커피의 느낌이 잘 전달됐고요. 이 쇼핑몰을 뒤져보시면 이 이름을 고빈다라고 지은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의 등장인물 중 고빈다에서 따온 이 커피는 대중성을 표현합니다. 시타르타의 고빈다는 누구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가장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 짐을 내려놓으며 점차 해탈해가는 주인공 시타르타와는 달리 그의 친구 고빈다의 행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명처럼 실제 이 고빈다 드립백을 먹어보면 가장 대중적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아무튼 근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맛은 정말 괜찮았고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무난한 커피 맛을 잘 재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소설 속의 주인공도 한번 바라보면서 커피도 한번 마셔볼 수 있는 이런 좀 여유. 여기 보시면 이제 존경하는 벗이여 나에게 한마디만 더 들려주게나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나에게 좀 해주게나 내가 가는 길에 적선하는 말을 좀 해주게나 내가 가는 길은 아주 힘이 들고 자주 암담해 시타르타라는 이제 고빈다의 대사를 같이 적어주셨어요. 얼마나 센스도다. 아무튼
좋아, 좋아. 이런 건 엄청 좋아. 아무튼 이런 느낌도 있어서 커피를 이런 걸 같이 느껴보시면서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조르바죠, 조르바. 네, 블렌드 조르바. 아까도 보시면 이 조르바는 과테말라 50%에 에티오피아 50%입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다 나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따온 이 커피는 생생한 자유를 표현합니다. 최근의 유행도 그동안의 관습도 중요하지 않은 조르바는 오랑오랑의 첫 블렌드이자 오랑오랑이 추구하는 커피를 대표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먹었을 때 적절한 산미와 이제 단맛은 잘 났는데 좀 에티오피아의 이제 좀 풍미와 향미가 좀 약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드립백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의 느낌이 좀 나긴 나요. 근데 조금 더 향미와 풍미를 살렸으면 좀 더 높은 완성도를 보였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네가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커피가 개성이 나름 나쁘진 않았고 그럼 싱글 디카페인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먹어봤는데 참고로 콜롬비아 커피고요. 이 오랑오랑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제품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제가 먹어본 건 요 세 가지고요. 이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 천연 디카페인 가공 방식이라고 불리고는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디카페인의 가공 방식들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원래 이제 디카페인 커피들을 좀, 이제 세이코 커피까지 한번 마셔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가 이제 디카페인이잖아요. 디카페인과 관련된 이제 그 자료들을 조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다 잘 모르니까. 네. 여기 이제 누가 이제 글을 써놓은 게, 디카페인 커피는 1819년 독일의 화학자 룽게가 커피 열매에서 나는 쓴맛이 나는 하얀색 분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도에 독일의 커피 상인 루드빅 로젤이루스 아씨 어렵다 어렵다 씨 아무튼 이분이 최초로 상업화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1903년도에 이제 루드빅 로젤리우스가 운송을 하고 있던 커피 생두가 운항 중에 바닷물 속에 침수가 됐답니다. 근데 이 생두들을 겨우겨우 육지로 건져서 옮겼는데 이걸 로스팅해서 원두로 먹었더니 커피 특유의 각성 효과가 없어진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제 루드빅 로젤리우스가 용매에 접촉하기 전에 커피 콩을 쪄서 콩을 불리고 그러니까 표면적을 이제 부피를 늘려주는 거죠. 생두 내부로 용매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한 다음에 벤젠이라고 하는 용매를 사용하여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벤젠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전 벤젠을 모릅니다. 벤젠을 모르기 때문에 벤젠을 검색해 보면 벤젠 또는 벤졸은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 콜타르를 증류 정제하여 만든다. 이렇게 뭐 화학 시간이야? 갑자기 아무튼 그렇대. 아씨 머리 아파. 아무튼 벤젠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를 분리하는 카페인을 분리하는 방식을 처음에 했었대요. 요새는 뭘 하고 있느냐?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쓰는 것들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독일의 헤그사에 의해 개발된 공법인데 이산화탄소는 많은 다른 유기화합물처럼 훌륭한 무극성의 카페인 용매인데요. 이 카페인 추출 시 추출 공정을 더 단순하게 하고 이 유기용매가 더 안전하면서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씨 어렵다. 이산화탄소는 초임계 상태가 되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환하게 된다. 아이씨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방법이 있고 스위스 워터 공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화학약품을 쓰는 게 좀 찜찜하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생두에 넣어서 생두 안에 담긴 성분들을 물로 용해시킨 다음에 이걸 활성 탄소 필터를 이용해서 물속에 담긴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래요. 사실 이것도 잘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활성 탄소 필터를 통과된 물이 다시 콩에 흡수하게 해서 뭐 플레이버를 지니게 한다는데 이게 진짜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기용매 추출법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에틸 아세테이트를 검색해 보면 휘발성과 가연성이 있는 무색의 액체래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 커피들이 요 에틸 아세테이트 디카페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에 많이 쓰이는 어떤 공정인가 봅니다. 근데 여기 써 있기로는 얘네들이 이런 걸 자세하게 표기해 줬어요. 참 고맙죠. 네, 정말 이런 건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생두를 증기에 노출시켜 생두의 조직을 열어주어 카페인이 더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증기를 씌워준 생두를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담궈줍니다.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해 생두 속 카페인을 분리시킨 다음 수분이 10에서 12%가 될 때 진공 건조기에 건조를 시킵니다. 가공을 마친 생두의 온도를 낮추고 수분을 잃지 않도록 환기가 되는 냉각탑에 가공을 마칩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디카페인이 맛은 별로였어요. 제가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건 사실 디카페인 커피가 좀 맛있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맛있는 커피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할 모모스에서 먹었던 디카페인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물론 강배전이라서 뭐 맛이 그렇게 특별하게 있진 않고 그냥 구수한 느낌의 컨셉을 잘 살렸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좀 맛 밸런스가 많이 좀 떨어져서 애매한 신맛과 쓴맛 그러면서도 묘하게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좀 전달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오랑오랑에서 출시한 세 가지 드립백 중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뭐 어떤 분들 입맛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학원생들이 같이 먹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취향에 맞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랑오랑 커피 세 가지 드립백을 먹어본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해 보았고요. 물론 이 밖에도 이제 학원생들이 다양한 커피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뭐 자댕에서 나온 샤이니 에티오피아 커피도 드립백으로 먹어봤고요. 물론 개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평이했고 그 루카스 나인에서도 이제 드립 스틱이라고 해서 이 스틱에 원두를 드립백처럼 소량 담아놓은 스틱이 있어요. 이걸 뜨거운 물에 살짝 휘휘 저으면서 커피를 이제 녹여 나오는 커피인데 이게 과테말라 안티구아 블렌드가 있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블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립백을 이렇게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물론 루카스9 스틱은 가성비는 괜찮지만 커피 전체의 이제 균형감과 밸런스, 뭐 향미 이런 거는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많이 떨어지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특히나 이런 드립백 스타일의 커피를 편하게 먹기 위해서 가공된 이런 커피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고 또 편안하게 먹기 좋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폴바셋의 시그니처 블렌드가 스틱커피로 나오는 것도 마셔보고 물론 드립백도 먹어보고 뭐 에티오피아 구지 지원 뭐 예전에 먹었던 커피 드립백들인데 이번에 이제 좀 또 다시 또 먹어봤어요. 학원생들이 갖고 오니까 이 폴바셋에서 나오는 이제 바리스타 파우치가 콜롬비아 자일로 무릴로 커피도 있고 과테말라 우에우에 테낭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블렌드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 네 가지구나. 네 가지.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커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폴바셋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학원생들하고 먹을 때에도 커피의 개성이 더 잘 살고 맛 밸런스나 향미가 풍부해서 이제 좀 다들 맛있었다. 그리고 좀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요 모머스 커피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모머스 커피 드립백 먹어본 거 이제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드립백을 먹어봤고요. 뭐 사실 드립백 같은 경우에도 참 좋은 게 많죠. 또 비싼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저도 드립백 검색해 보다가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드립백 뭐 프리츠 드립백 뭐 모머스 커피 드립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뭐 바샤 커피라고 뭐 유명한 커피가 있대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비싸? 뭐 스템 커피, 스템? 뭐 듀스 커피, 뭐 저번에 소개했었던 뭐 로버트 팀스 커피처럼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다양한 드립백 제품들이 퀄리티 있는 게 참 많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배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서, 아, 이렇게 커피가 참 많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 수입 유통사가 한 24개 정도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이걸 다 일일이 조사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어요. 블랙워터 이슈에 누가 올려주셨는데, 원산지가 29개국, 생두 종류가 1272종, 물론 이제 보통 옆에 플러스라고 해놓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24개에서 보통 플러스 3개 정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나 보죠? 네. 생두 종류도 1272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을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고, 또 다루는 품목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1200종류가 말이 1200개지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쵸? 저 역시도 지금까지 먹어본 거 쳐봐야 손에 보통 꼽습니다. 뭐 그냥 발가락까지 합쳐봐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천여 가지가 되는 커피를 다 먹어보고 분석하고 안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물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매일 하나씩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먹었다고 한탄해 하실 필요는 없다. 먹을기가 힘들다. 뭐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를 부여하면서 커피 먹어본 게 뭐냐면 모머스 커피에서 드립백으로 나온 이제 콜롬비아 디카페인 100% 디카페 드립백입니다. 여기 이제 커피 노트로는 이제 카우카 디카페 콜롬비아라고 써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모머스 커피 드립백은 벨라 카르모나 과테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 벨라 카르모나라고 하는 게 이제 안티구아 쪽 지역에 이제 네, 지역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커피 농장으로 알고 있어요. 농장. 그러니까 농장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커피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아마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커피를 먹어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바샤 커피가 뭐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한 커피 브랜드라는데 이게 국내에도 들어왔다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게 뭐 꽤 비싸다고 하시는데 이 드립백 기프트 세트가 20종. 근데 33,000원이면 비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다고들 하셨는지 일단 보시면 되게 커피 전문점 같지 않고 찻집 같아요. 찻집. 네. 요 바샤 커피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핫하대요. 네. 아무튼 저도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사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3만 원 정도면 한번 투자해 볼 법하지 않나? 네. 해외 구매로 들어오는 게 이제 33,000원. 국내에 이제 유통되는 게 35,500원. 뭐 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네요. 6종 택일. 뭐 섞은 건 없나? 네. 좀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네, 좀 이런 것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 앉아서 다양한 좋은 커피들을 먹어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죠? 네, 일단은 벨르 카르모나 과테말라 마셔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뭐큰 인상 깊은 느낌은 없었고요. 약간 오렌지 필 같은 약간 그 향과 풍미를 좀 느꼈습니다. 네. 여기 써있기로는 오렌지라고 써있는데 커핑 노트에는 저는 오히려 오렌지 필, 그러니까 오렌지 껍데기 그런 느낌이 좀 향을 좀 맡았고 뒷맛이 깔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좋았던 커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의 개성이 있죠. 네. 뭐 그냥 과테말라 그러면 그냥 구수하고 묵직함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오렌지 필의 향도 전달이 되면서 적절한 균형감과 맛 전달이 잘 돼서 저는 괜찮게 맛있게 마셔봤고요. 물론 학원생들도 같이 마셔보면서 오렌지 필의 느낌을 조금씩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모머스 커피 디카페 이제 카우카 드립백인데 이거는 이제 다크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좀 잘 나서 구수하고 쌉싸름한 맛의 균형감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먹었던 오랑오랑의 디카페인에 비교해서 보자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먹기 편안하고 균형감이 좋았었던 느낌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어느덧 1시간 반을 또 녹음했는데 원래는 좀 더 지금 세이코 코리아 커피를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따로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도 했고 다음 일정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세이코 코리아 디카페인 커피 두 가지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괜히 헛소리 하다가 또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의 커피 느낌들 항상 기다리고 있고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먹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경험담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계속 새로운 커피를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곤 있지만 사실 한계점이 있죠. 네, 제가 많이 먹는다고 한들 뭐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우물안 개구리라 한정적인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서 또 새로운 커피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샤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코로나 시국에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방역 잘 준수하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